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유현종입니다. 오늘 리뷰는 지난 14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이고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접히는 말 그대로 진짜 폴더블 폰입니다. Z 플립은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 폴드의 후속 모델인데요.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 좌우가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이 Z 플립을 내놓으면서 이전 폴더블 폰과 같이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폴드는 사용 측면에서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어요. 좌우로 펼치는 구조다 보니까 태블릿 크기의 스마트폰이었거든요. 펼쳤을 때 맞이하는 7.3인치 디스플레이는 한 손으로 조작하기엔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세로로 긴 형태의 스마트폰이 아니었던지라 좀 어색한 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239만 8천원이라는 기기값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에서 내놓은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Z 플립은 조금 다릅니다. 펼쳤을 때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세로로 긴 형태의 스마트폰을 구현해냈습니다. 사용하는데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이질감이 없어요. 게다가 Z 플립은 출고가가 165만원으로 갤럭시 폴드보다 74만원 정도 저렴해졌어요. 갤럭시 폴드가 가진 단점을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점보단 단점이 여전히 좀 보이긴 했어요. 일주일 넘게 사용해본 Z 플립 어땠는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입니다. Z 플립은 일단 접힙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접히는 구조고요. 덕분에 접었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서 스마트폰이 손 안에 꼭 들어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리고 가방에도 잘 들어가고요. 펼쳤을 땐 가로가 73.6mm고요. 세로는 167.3mm로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좌우폭이 좀 얇아지고 세로가 더 긴 형태입니다.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21.9:9 비율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어 최신 영화 등을 볼 때 좌우 여백 등 풀사이즈로 와이드 스크린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다른 스마트폰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Z 플립 같은 경우는 이 접히는 힌지 부분에 프리스탑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힘있게 버텨줘서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90도는 기본이고요. 아니면 120도, 심지어 이렇게 안쪽으로 60도 정도로 애매하게 접어도 단단하게 버텨줍니다.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셀카를 찍고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거치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이게 제법 센 편이어서 한 손으로 폰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폴더블 폰을 쓰면 전화 받고 쿨하게 이제 볼로 밀어 닫는다든가 딱 한번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닫는다든가 이게 잘 안됩니다. 화상통화 할 때는 정말 편합니다. Z 플립 홈페이지에서도 화상통화, 셀카 등을 기능을 가장 강조하곤 하는데요. 손으로 들지 않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셀카도 마찬가지예요. 제스처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멀리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요. 셀카 얘기를 하는 김에 덧붙이면 이렇게 후면에 1.1인치 화면으로 셀카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예전 폴더블 폰에 있는 액정들, 여기 보시면 폴더블 폰처럼 이렇게 액정이 있죠. 이런 것들 시계가 나오고 문자가 왔는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편인데요.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로 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보면서 가늠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Z 플립은 접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살짝 접어서 셀카처럼 사용하거나 전면 카메라로 활용을 하면 위에는 카메라 화면이, 아래는 필터나 줌인, 줌아웃, 사진 사이즈 등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또 화면이 이렇게 위아래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을 활용해서 위에는 동영상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는 웹서핑이나 메모 아니면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세상을 더욱 정신없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접히는 부분을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갤럭시 폴드보다 훨씬 발전한 느낌입니다. 우선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실제로 보시면 좀 잘 보이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름지는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눈에 거슬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물론 어두운 곳에 보거나 약간 측면으로 기울어서 봤을 때는 좀 티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또 Z 플립의 디스플레이는 초박형 강화 유리가 탑재됐어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요. 1mm도 안 되는 공간에 나일론 섬유를 적용한 스위퍼 기술을 적용해서 이물질과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때 이 주름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내구성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잡았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이 이렇게 많지만 단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사용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접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또 신기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열었다 닫았다 할 건데 갤럭시 폴드보다 더 할 겁니다. 심지어 예전 폴더블 폰처럼 힘으로 이렇게 막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반동을 해볼 거란 그런 거란 말이죠. 삼성도 이를 알고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 그리고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165만 원을 주고 사기에 이게 베타 테스터가 된 느낌을 확 지우긴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바일 게임 등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 특히 액정을 많이 비비거나 아니면 터치가 많은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뭐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이게 유리가 생각보다 초박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지만 많이 약해 보여요. 높은 가격도 부담으로 다가와요.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가 출고가가 158만 4천 원이었고요. 또 같은 삼성 제품이자 3월에 판매될 갤럭시 S20 플러스나 S20 울트라가 각각 135만 3천 원, 159만 5천 원입니다. Z 플립이 훨씬 더 비싸요. 접혔다 뿐이지 카메라는 뭐 가장 좋은 후면 카메라가 이제 1200만 화소입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는 그 쿼드 6400만 화소고요. 스마트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탑재됐습니다. 작년 발매된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칩셋이에요. 방수는 또 여전히 되진 않아요. 갤럭시 폴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방수가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먼지와의 싸움을 이제 막 시작한 폴더블 폰이 방수 방지 기능을 언제 해결을 할지 이게 가장 주목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방수 방지는 뭐 걱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뭐 욕조 같은 데서 아니면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신욕을 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약간 불안해요. 어차피 가격이 좀 높은 휴대폰이다 보니까 이게 방수 방지는 안 되는 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겉표면이 좀 미끄러워서 그 원래 제공되는 이런 그 삼성 정품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손 지문 같은 것도 많이 묻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일단 고려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